나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한다. 초상화를 그리거나 풍경을 그리는 보통의 화과와는 다르다. 나는 의뢰인의 삶을 그린다. 의뢰인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을 화폭 위에 담는다. 사진기를 두고 뭐하는 짓이냐고 반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최고의 순간마다 사진기를 손에 쥐고 있는 행운이 늘 따르지는 않는다. 작업은 보통 의뢰인과 마주 앉아 직접 이야기를 들으며 진행하지만 딱 한 번 편지로 의뢰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 특별한 의뢰는 대문 앞에 쌓인 지루한 공문서들 사이에 수줍게 끼어 있었다. 그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내 인생 중 내가 받은 최고의 의뢰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1897년 7월 16일 경성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어려웠던 탓에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과 일찍이 결혼을 해야 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며 다시 살림이 어려워졌다. 결국 그녀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수원으로 내려가 기생이 되었다. 늦은 나이에 기생교육을 받기 시작한 그녀는 남들을 따라잡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 눈물 어린 노력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녀는 수원 지역에서 제일 가는 기생이 되었다. 그녀는 기생 활동을 하며 일제에 대한 기생 언니들의 불만들을 들어왔다. 관기라 하여 어엿한 예술인으로 인정받아왔던 기생의 지위를 한낱 술자리나 시중들게 타락시킨 것이 바로 일제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엉어리가 져 처음으로 분출하게 된 것은 1919년의 일이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승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갑작스러운 황제의 죽음에 일제가 독살했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나갔다. 그녀는 동료 기생들과 함께 경성에 올라가 대한문 앞에서 마음껏 흐느껴 울었다. 일제가 점령한 조선 땅의 중심지인 경성에서 그녀는 당당히 조선 예법에 따라 망공예를 올린 것이다. 그리고 그 응어리가 완전히 터져버린 것은 1919년 3월 29일의 일이었다. 그녀는 일제가 기생들에게 시행했던 치욕스러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자해의원으로 향했다. 자해의원에 이르자 그녀는 동료 32명과 함께 치마 속에 품고 있던 태극기를 꺼내 만세를 외쳤다. 당시 자해의원은 수원경찰서와 마주보고 있었고 때문에 일본 경찰들은 총칼을 들이대면서 만세운동을 펼치는 그녀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하지만 총칼 따위는 그녀들의 의기를 꺾을 수 없었다. 이 수원 기생들의 만세 시위는 수원 민중들의 마음을 울렸고 상인, 학생 할 것 없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경찰에 붙잡힌 그녀는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되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대문 현무소 8호실, 그녀가 수감되었던 방이다. 정말 많은 소녀들이 딱 한 번뿐인 그 꽃같은 청춘을 적벽돌로 둘러싸인 감옥 안에 흔쾌히 묻었다. 어린 소녀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녀들은 저마다 가슴에 뜨거운 태극기를 품은 독립투사였다. 함께 8호실에 수감되었던 동지들의 이름을 적는 것으로 그녀의 편지는 끝이 났다. 그녀가 이룬 역사에 대한 어떠한 우쭐함도 자랑의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담백하게 말이다. 다 그려진 그림을 보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녀의 인생은 단순한 개인의 생이 아니었다. 나의 나를 있게 한, 그래서 나의 오늘을 있게 한 이 나라의 역사였다. 난 이 특별한 의뢰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인생을 허투루 살 때마다 벽에 붙어있는 그분의 이름을 보곤 한다. 그분이 목숨 바쳐 지켜주신 소중한 오늘을 값지게 보내고 싶다.